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7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의 5%에 가까운 마이너스 4.96%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지수 역시 마이너스 3.51%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동안 지칠 줄 모르고 올랐던 애플의 주가는 마이너스 8%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주가가 마이너스 8% 넘게 하락을 했고, 주식 분할 후 급등을 했었던 그 테슬라의 주가 역시 마이너스 9%를 기록했습니다. 요즘에 그 그래픽 카드로 굉장히 잘 나갔던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마이너스 9%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술주미 그동안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하락이 빨강색, 상승이 녹색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그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이시스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노르웨이안 크루즈 홀딩스, 이 정도의 그동안 상승을 못했었던 어떤 여행과 소매 관련된 종목들이 약 한 7.9%에서 3.7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파우치 소장이 올해 말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발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여행주들과 항공주들, 소비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번 미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기술주가 투매가 나왔느냐? 지금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이렇게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룻밤의 하락으로는 너무너무 이 하락폭이 큽니다. 아직 정확한 매도의 이유에 대해서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낙폭이 너무 크다라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어제 시장의 하락 중 애플의 하락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입니다. 그동안 3월 이후에 S&P 500 지수는 약 한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한 나스닥은 약 60%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것은 패닉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하락인데, 사실은 시장의 예상치가 95만 건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하회하는 88만 건을 기록을 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패닉셀을 막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공무원은 아시다시피 그 전산쟁이 출신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퀀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주식공무원은 예전에도 이 알고리즘 매매들에 대한 충돌이다라고 하는 주식공무원의 어떤 주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알고리즘 매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 트리거라고 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이 방아쇠에 의해서 알고리즘들이 연속 반응을 하면 이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전에 시장이 위아래로 막 4%, 3% 이렇게 움직였던 시장에서도 제가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후 뉴스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알고리즘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뉴스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급등을 한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애플이라던가 우리들이 보통 마가라고 이야기하거나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술주들과 그동안의 어떤 그 실질적인 실질 그 경기에 어떤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괴리감을 어떤 알고리즘이 튜닝에 의해서 이 괴리감을 좁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고리즘은 그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충족하는 순간 어떤 그
방아쇠 트리거를 쏘게 되고 이 트리거에 의해서 좀 더 낮은 조건을 선정한 알고리즘들이 순차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그 시스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스탑로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스탑로스라는 것이 이제 상승장에서보다 이런 하락장에서 트리거가 훨씬 더 잘 나오는데, 이유는 스탑로스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것을 걸어 놓으시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이 상승에서 떨어지면 뭐 다시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재매수를 한다던가 하는 어떤 트레일링 스탑은 걸어 놓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조건이 훨씬 더 크다. 이래서 상승의 어떤 변동성보다는 하락의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어저께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약 2,40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어제 그 코스피 시장을 상승시킨 원동력은 전기전자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어저께 큰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그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약 마이너스 5% 정도의, 마이너스 5.7%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3%, 4%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어저께에 비해서 2배가 넘는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낙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저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매 동향을 제가 살펴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어저께 상승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그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제 상승에 따라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매수를 하더라도 양봉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음봉에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시장의 자금을 좀 살펴보았더니 증시자금이 어저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자금이 최근 50조가 넘는다라고 60조 근처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0조 가까이 갔던 주식 증거금이 지금 이제 네이버는 하루 늦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9월 3일자를 찾아보았더니 증거금이 이제 50조, 그러니까 증시자금이 50조 아래로 빠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용잔고는 이렇게 빠져 내려오지 않고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좀 위험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보수적인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줍줍의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을 이용해서 그동안 용감하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오늘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항상 이렇게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번 시장의 하락이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라고 확신하기에는 하루의 데이터 가지고는 너무 어렵고, 아까 체크한 미국 야간 선물도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기상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 10호 태풍이 또 우리나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윈디닷컴의 모습인데, 지금 현재 태풍의 위치가 이렇게 우리나라와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이제 토요일부터 점차 올라와서 일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는 거의 우리나라에 이렇게 접근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태풍 피해, 2차 태풍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상 오늘 금요일이고 태풍도 있고, 또 이제 바이러스 상황도 어저께 2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제가 잠정을 확인했을 때는 어저께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할 겁니다. 미리 정신줄, 센터링 꽉 잡으시고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불금인데 제가 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이건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제가 절대적 게임이 아니고 상대적 게임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받았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하고 넘기느냐. 즉 기회라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위기 상황에도 온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잘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 그동안 탐욕을 부렸던 이런 어떤 투자자들 오늘 되게 어려울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랑 같이 그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 제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는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은 비 온 뒤에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 공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에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